멀쩡하게 굴러다니는 자동차를 두고 네 차는 2000cc밖에 안 되잖아. 네 차는 색깔이 어때? 요즘 차는 이래. 계속 끊임없이 상대적 욕망을 적극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잉여를 소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2000년 초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2000년 초까지 진행됐던 이 상대적 결핍을 자극해서 상대적 욕망을 자극해서 상대적 결핍감에 의존한 산업 생산에 치명적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실제 필요량이라는 절대 기준치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과잉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적 욕망에 포커싱이 되지 않고 절대적 결핍에 포커싱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계 생산을 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스마트폰 회사는 거의 대부분 문닫고 한 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가 전화기를 폰이 도저히 기능을 다할 때 쓸 때만큼 전화기를 쓴다든지 자동차가 도저히 굴러가지 않아서 차가 썩어서 물이 셀 때까지 차를 탄다든지 옷은 빵꾸가 나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까지 입는다든지 인간이 만약에 소비를 절대적 기준에 맞춰서 소비를 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전 세계 생산의 거의 한 90% 정도는 생산 시설이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지난 20년 내지 30년간의 생산은 인간의 상대적 욕망, 상대적 결핍에 대한 자극으로 끊임없이 버리고 폐기하고 교환하는 욕구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끊임없는 교환 욕구를 자극하지 않는 한 인간의 이 과잉 생산 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이 지금 오늘의 모습이고 그 한계에 이르는 것이 지금 현재 과잉 생산이 문제라서 더 이상 긴 시간 디프레이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점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과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간이 꼭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거 버리고 생산하고 하다 보니까 땅 속에 있는 자원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땅 속에 있는 자원을 끄집어내서 변형을 하게 되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지구라는 공동체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죠. 그래서 2000년대 초가 오면 이런 과잉 생산 시대, 상대적 결핍을 자극해서 인간의 교환 가치를, 교환 욕구를 자극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소비하게 만드는 이러한 산업의 시대가 끝납니다. 이것을 여전히 이 시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은 건 좀 더 새로운 모델로 승부를 내면 결국 머지않아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모습이고 지금 현재 이 모습을 도피하지 않으면 80년대 기초적으로 무너져 내렸던 1차 패권을 가진 사람들이 무너져 내렸던 모습까지 지금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과잉 생산의 단계의 과잉 설비를 가져서 긴 기간의 구조조정, 긴 기간의 디플레이션과 긴 기간의 산업의 구조조정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놓여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산업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 과잉 생산 시설이 전부 구조조정이 될 때까지 적당 수준까지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긴 시간의 구조조정을 거치는 초장기 디플레이션을 맞게 될 텐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어떤 부분이 시작되냐면 지금까지 인간이 이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온 일들은 뭐냐면 최근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화폐를 발행한 상태입니다. 이 화폐량으로 경제를 원활하게 이 상대적 결핍감을 자극해서 과잉 생산 시대로 만들었던 구조조정을 피하면서 이게 구조조정되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이 없을까? 여전히 사람들이 과잉 소비하면서 만들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을까? 이미 과잉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놨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과잉 소비를 하지 않으려니 이들의 과잉 소비를 계속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민한 것은 전 세계 정책당국이 돈을 찍어서 돈을 넘치게 공급해보자. 그러면 쓸데없는 부분을 자꾸 사게 될 테니까 구조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찍어낸 돈이 미국의 경우에 정확히 지난 10년간 6배 정도 찍었어요. 달러라는 돈이요, 신문화폐가 6배가 증가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화폐는 왜 존재하느냐면 가치를 교환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가치가 증가하면 이것을 교환하기 위한 화폐도 똑같이 증가해야 됩니다. 가치가 떨어지면 교환할 화폐가
넘치기 때문에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화폐를 계속 증가시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서 늘어난 화폐와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찍어놓은 어마어마한 화폐가 어마어마한 가치 폭락으로 실제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대응을 하게끔 어마어마한 가치 폭락을 경험해야겠죠. 그래서 일각에서 말하는 긴 디프레션 이후에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찍었습니다. 근데 생산은 부가가치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은 돈 가치의 어마어마한 폭락이 남게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공멸이죠. 그럼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긍정적 대응은 무엇인가 새로운 분야에서 가치를 크게 확장시켜서 찍어놓은 돈과 1대1 대응을 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공장은 포화 상태고요. 조선 독화는 텅텅 비어있고요. 배 위에 떠있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는 넘칠 정도로 만들어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과 모든 상품들은 더 필요가 없을 만큼 많은 규모의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가치는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거나 지금 땅속에 있는 자원을 끄집어내서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 지구 환경과 관련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거대한 설비와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 것, 거대 생산 시설로 인해서 거대 구조 조직이 필요하지 않는 것, 하지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대한 고민이 지난 5년 전부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죠. 그 고민에 대한 답으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에듀케이션, 헬스케어, 혹은 스마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VR, 버추얼 리얼리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공장에 꿀떡을 세우지 않아요. 거대한 생산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물량의 구조조정도 필요하지 않는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소위 말하는 버추얼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들,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산업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미래산업이 대두되었는데, 이 허황한 미래산업, 우리가 기대하는 마지막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이 미래산업이 성장해준다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찍어낸 돈이 대응이 되지만 이것이 제대로 성장해주지 못한다면 공멸로 갈 테니까, 어떻게 말하면 지금 이런 버추얼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들이 얼마나 제대로 성장해 주느냐가 우리가 공멸이냐 공존되느냐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전환점이 될 수 있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는 어떨까 생각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욕망의 드라이버가 이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7년, 5년 전부터 아예 대놓고 앞으로 20년간은 헬스케어,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레저, 엔바이러먼트, 버추얼, 이런 환경, 이런 산업들이 미래 산업이 될 거라고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종 욕망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의 심에 배가 고팠을 때는 빵을 갖고 자는 것이 1차 욕망이었었고, 추울 때는 옷을 입는 것이 그 다음 욕망이었었고, 산업이 생산하면 더 좋은 TV 하나 사는 것, 좀 더 좋은 폰 하나 사는 것이 욕망이었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가장 근원적인 욕망은 어떤 것일까요? 서구 근대 문명의 뿌리, 서구 근대 정신 문명의 철학의 뿌리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부터 우리 그리스 신화를 읽어왔는데, 혹은 자녀들에게도 그리스 신화를 글씨를 읽기 시작할 때보다 그리스 신화를 읽고 들려주실 텐데,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애들, 혹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읽을 만한 내용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스 신화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읽혀서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신은 당대의 장놈들입니다. 특히 거기 등장하는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이야기는요, 근대적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 전자팔찌 500개씩은 차고 다녀야 될 정도로
끔찍한 범죄자들의 이야기고 그들의 범죄와 기행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입니다. 만약에 제우스로 본다면 제우스는 아마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감형 없는 100억 년 정도의 형을 받아도 아마 감당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범죄만 저지르는 것이 신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까요? 실제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를 익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화, 신들의 이야기는 인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의 뿌리라고 말하는 바빌론 신화를 보면 신이 진흙에서 인간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이어 중국의 여와도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의 신도 나를 닮은 모습을 진흙으로 빚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하기를 신은 우리를 창조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부를 때는 Father,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신화는요, 아주 독특한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하늘과 우라노스라는 하늘과 가이아라는 땅 사이에서 신이 태어났다라고 신의 탄생을 먼저 이야기하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신이 태어났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간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신과 인간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다라는 말이고 그리스 신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신과 브라더,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신전에 가보면 모든 벽화에 보면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두 무릎을 꿇지 않고 두 다리로 꽂고 있어서 한 팔로 제물을 줍니다. 형 이거 먹어 이런 식으로 주죠. 그래서 그리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관점에서 서구 근대 문명의 뿌리인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은 신과 같이 존엄한 존재다. 인간도 신과 같이 존엄한 존재다. 다만 형제인 신에 비해서 형제인 신과 인간 사이에서 형인 신에 비해서 인간인 동생이 태생적 컴플렉스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형인 신이 동생인 인간보다 두 가지 잘난 점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고 그냥 이렇게 흐름만 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냥 사는 것은 인간과 같은데 신이 인간보다 나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 신이 인간보다 나은 점은 불로불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멸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두 번째 태어난 인간은 생로병사, 태어나면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성을 가지고 있다. 같은 형제인데 형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멸의 존재고 같은 형제인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병들고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다. 이 신의 불멸성과 인간의 필멸성은 같은 형제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 무의식 속에 가장 큰 근원적 컴플렉스를 작동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지 않는 신이 부럽고 어떻게 하든지 신처럼 좀 더 살아보고 싶고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고 싶고 언젠가는 불멸의 존재가 되고 싶은 근원적 욕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시와 함께 불로초를 찾아다니고 어떻게든지 병을 고치고 오래 살기 위해서 피서적 노력과 투쟁을 하지만 인간은 그것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드디어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지 몰라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욕망에 불이 붙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영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게 최근 헬스케어와 바이오 일풍의 근원적 철학적 뿌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신이 잘난 점 중에 두 번째 잘난 점은 신은 전지전능, 자연을 마음대로 다루고 천둥과 번개를 치고 비를 오게 할 수 있고 돌을 금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인간은 그 자연으로부터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지전능함에 대한 인간의 결핍과 컴플렉스가 두 번째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언젠가는 신처럼 비를 부리고 언젠가는 신처럼 번개를 치고 언젠가는 연금술을 통해서 우리도 금을 만들어보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이 가슴 속에 잔뜩 내재해 있었지만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은 그 잘난 힘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나도 그런 불멸성을 겪다가고 언젠가 전지전능함을 갖고 싶다는 갈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열패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인간은 비극적 존재다라는 인식이 출발한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늘 공급입니다. 신처럼 날아다니고, 신처럼 젊어지고, 신처럼 변신할 수 있고, 신처럼 금을 만들 수 있고, 신처럼 비가 내리게 할 수 있고, 신처럼 올림푸스 위에서 박포스를 갖추면서 만찬을 하고 싶고, 신처럼 죽지 않고 싶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근원이랍니다. 이 마지막 변환의 시대, 세 번째 큰 변환의 시대에 이제 과잉생산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인간이 마지막으로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단계 속에서 그 가치 창출의 대상을 잡지 못하다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도 가능할지 모른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그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노대가 마른 풀을 뜯으면서 목말라 하다가 세렝게티 강릉의 푸른 풀냄새를 맡으면 멈칫멈칫 강가에 있는 아구가 도사리고 있는 아가떼가 멈칫거리면서 마른 풀을 뜯지만 맞은편에 나는 풀냄새에 힐끗거리기 시작하지만 그 중에 한 마리 누군가 용기를 내서 세렝게티 강에 뛰어드는 순간 10만 마리의 노대가 모두 그 강을 넘습니다. 지금 바로 이 분야에서 우리가 세렝게티 강가에서 마른 풀을 뜯고 이제 2차적 변환의 마지막 끝점에서 이제 공멸로 가느냐 새로운 공존의 길을 가느냐를 고민하면서 마른 풀을 뜯고 있던 인류라는 존재가 그 건너편에서 넘어오는 그 향기를 맡기 시작했고 일부가 세렝게티 강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그럼 나머지 누구대가 그 강을 맹렬히 뛰어들 것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국민의 예측해 볼 수 있는 문제고, 그 바로 핵심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헬스케어 바이오 분야의 성장이 단순히 그냥 산업적으로 새로운 분야가 생겼다가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떤 불멸성에 대한 인간의 그 강력한 드라이버를 생각하면 인간은 가지고 있던 자원들을 미친 듯이 거기에 퍼부을 겁니다. 그 가능성이 보이면 보일수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어쩌면 모든 것을 퍼부을 거예요. 앞으로 그 어떤 산업에서도 우리가 본 적 없었던 모든 자원의 투입이 이 분야에서 터져나갈 겁니다. 또 두 번째, 인간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가능케 만드는 것들.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 연금술사가 되고 때에 따라서 올림푸스를 거닐고 때에 따라서는 별지 않는 신비의 술 바쿠스를 마시는 그러한 상승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그 자원을 다시 모든 것을 풀어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기서의 버추얼 리얼리티, 우리가 그게 신이 아니니까 그 자체가 리얼리티는 아니지만 그 신적 전지전능함을 내가 대신 누릴 수 있는 쾌감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욕구가 바로 저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것에 어쩌면 내재해 있을 테고, 헬스케어 바이오 산업에 그렇게 앞으로 끊임없이 추진력을 가지고 로켓처럼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영생할 수는 없지만 그와 가능성이 있는 생명을 늘릴 수 있다는 생명 연장의 꿈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그 환상이 우리의 가정을 다소롭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변화의 지점에서 한 6배 정도 달러, 한 3배 정도 부부어진 원화, 한 4배 정도 부부어진 위안화, 이 엄청난 가치들이 몰락으로 가지 않게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심에 계신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스마트 컨텐츠나 VR 분야가 인간의 두 번째 결핍인 전지전능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가장 손쉽게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엄청난 투자 러시가 일어나고 이 산업에 대해서 기대가 전폭되고 폭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있을지 모르겠고, 그런 측면에서 이따 투자 캠퍼스에 대해서 저도 앉아서 혹시 그런 기회가 없을까 하고 듣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회의 공간이 지금 바로 그 순간이다 하는 이야기를 객관적 관점자에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